무릎은 꿇지 않겠습니다. 기술 앞에만 겸손하겠습니다. 가마 앞에서 흙을 만지던 한 신입의 목소리가 공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3개월 동안 모욕과 누명을 견뎌온 그는 마침내 진실을 드러낼 순간을 맞이한 것이었죠. 오늘은 가마의 소리로 진실을 밝힌 한 신입 도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흙의 소리. 새벽 5시 도예 공방 가람류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조용히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공간에서 흙과 불이 만나는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가마에서 작은 불꽃이 튀어나왔습니다. 직, 미세한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어요. 윤서준은 즉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마 쪽으로 다가갔어요. 다시 한번 찌지직 불규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도가 조금 높군요. 윤서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왼손 둘째 손가락에 있는 옅은 흉터가 순간 욱신거렸습니다. 예전 피아니스트 시절부터 갖고 있던 예민한 청각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가마 안에서 유약이 녹으면서 내는 소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변화였지만 윤서준에게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유약이 기포를 터뜨리며 내는 특유의 찌익 소리. 온도가 설정값보다 20도 정도 높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방 실장인 남이라가 일찍 출근한 것 같았어요. 윤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이라는 특유의 차가운 표정으로 윤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가마 앞에 서 있어요? 아, 실장님. 안녕하세요. 가마에서 소리가 조금 이상해서요. 윤서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아직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남이라 실장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느꼈던 미묘한 적대감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소리가 이상하다고 남이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입이 뭘 안다고 소리를 듣고 평가하나요? 괜히 설치지 말아요. 윤서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입사 첫 주부터 계속 반복되던 패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는 무슨 혹시나예요. 온도계도 제대로 못 보는 신입이 귀로 온도를 측정한다고요? 정말 웃기네요. 남이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마에서 또다시 찌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들렸어요. 윤서준의 왼손 둘째 손가락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실장님, 정말 온도가. 그만해요. 남이라가 소리쳤습니다. 신입 주제에 뭘 그렇게 아는 척해요? 3개월 수습 끝나기 전에 태도부터 고쳐야겠어요. 윤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온도가 높다는 것을요. 남이라는 가마 옆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280도 정상이네요. 괜한 소리 그만하고 오늘 할 일이나 확인해요. 윤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도계는 정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귀로 들은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윤서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훗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풀어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라는 것을요. 가마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그 새벽이 진실을 향한 긴 여행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흉터와 숨겨진 과거. 점심시간 공방 한쪽 구석에서 윤서준은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어요.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기엔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서준 씨, 혼자 드세요? 한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윤서준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였어요. 29살의 지우는 항상 밝고 다정한 성격으로 공방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지우 씨도 같이 드시면 되는데요. 그럴게요. 지우는 윤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윤서준은 젓가락질을 하다가 문득 왼손을 바라봤습니다. 둘째 손가락에 있는 옅은 흉터가 햇빛에 비쳐 보였어요. 지우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준 씨, 손가락에 흉터가 있네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윤서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과거의 일들이 한순간에 떠올랐거든요. 옛날에 다쳤어요. 별일 아니에요. 혹시 음악 하셨어요? 지우의 질문이 예상보다 정확했습니다. 윤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손을 많이 봤거든요. 특히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 모양이 조금 달라요. 서준 씨 손가락도 그런 것 같고 흉터 위치도 그렇고요. 윤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들켜버린 셈이었어요. 예전엔 피아노를 했었죠. 정말요?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콩쿠르도 나가고 연주회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만뒀어요. 윤서준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지막 연주회에서 손가락을 다친 그날 말입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흉터 때문에 그만두신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죠. 윤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어요. 음악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저에게는 완벽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흙과 불을 만지면서 배우는 게 많더라고요. 흙과 불이요? 네. 지금은 흙과 불한테 배우고 있어요. 윤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피아노 건반 위에서 느꼈던 차가운 완벽함과는 다른 따뜻하고 살아있는 무언가를 도예에서 발견했거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마소리에 그렇게 예민하셨구나. 네. 오늘 새벽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서준 씨가 가마소리로 온도를 판단한다고요. 정말 신기해요. 윤서준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그냥 옛날부터 소리에 조금 예민해서요. 피아노 조율할 때 귀로 음을 맞춰야 하거든요. 비슷한 원리예요. 와, 그런 능력이 있다니 부럽네요. 지우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준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능력 때문에 오히려 오해받는 일이 많았거든요.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 특별한 재능이에요. 실장님이 뭐라고 하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지우의 따뜻한 말이 윤서준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지우 씨. 우리 동기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해봐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윤서준은 생각했어요. 아직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를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첫 공개 질책. 일주일 후 공방은 쇼룸 오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윤서준은 진열대 앞에서 조심스럽게 도자기들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작품들이었습니다. 이건 여기가 아니라 저쪽으로 옮겨요. 남이라 실장이 지시했습니다. 윤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아백자 다환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다환 밑바닥에 작은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실장님, 이것 좀 보세요. 윤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작은 흠집을 가리켰어요. 남이라는 다가와서 확인했습니다. 언제 생긴 거지? 아까까지는 없었는데요. 방금 발견했어요. 그때 쇼룸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고객들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남이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금 손님들이 오시는데 이게 뭐예요? 남이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쇼룸 안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윤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만진 거잖아요. 남이라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윤서준을 질책했습니다. VIP 고객들도 입구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서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마지막으로 만진 것이 맞았거든요. 이게 다 내 책임이야. 손님 앞에 창피 주고 싶어? 남이라는 계속해서 윤서준을 몰아세웠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준은 작게 사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공개적인 질책은 처음이었거든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죠. VIP 고객들 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남이라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 중이었어요.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준을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남이라는 다른 작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쪽 작품들을 보시죠. 전통 방식으로 만든 특별한 작품들이에요. 윤서준은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무심코 남이라의 책상을 보게 됐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원산지 라벨 교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남이라가 이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서준 씨,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메모지가 맴돌았어요. 원산지 라벨을 왜 교체한다는 걸까요? VIP 고객들은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유독 꼼꼼히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윤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조심하자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실수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윤서준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위장 손님, 그 중년 여성은 최미령이었습니다. 62세의 그녀는 가람료 문화재단의 이사장이자 국가무형문화재 도의 명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최미령은 일부러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왔거든요. 회색 가디건에 검은 바지,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완 좀 보여주세요. 최미령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이라는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 좋은 눈 가지셨네요. 이건 저희 공방의 대표작 중 하나예요. 남이라는 청아백자 다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최미령은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녀의 눈은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유약이 참 곱네요. 어떤 방식으로 만드신 건가요? 이 유약은 최신 기법으로 만든 겁니다. 온도 조절을 정밀하게 해서 이런 색깔이 나온 거죠. 남이라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미령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유약의 색깔과 질감을 보니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윤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죄송하지만. 왜요? 사실 이건 전통 방식으로 소성을 했습니다. 유약 성분에 천연 규석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자연스러운 색감이 나온 거예요. 남이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입이 뭘 안다고. 하지만 최미령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윤서준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그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가요? 전통 방식이라니 더 흥미로운데요. 최미령은 윤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소성하신 건가요? 윤서준은 잠시 남이라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1260도에서 12시간 정도 소성했습니다. 전통 방식이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아, 그래서 이런 깊은 맛이 나는군요. 최미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준의 대답이 정확했어요. 하지만 남이라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님, 이쪽 작품들도 보시죠. 남이라는 다른 작품 쪽으로 최미령을 안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미령은 계속 윤서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젊은 분이 전통 방식에 대해 잘 아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윤서준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책으로 공부했어요. 책으로만요? 대단하네요. 최미령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남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이 작품은 어떠세요? 최고급 백토로 만든 거예요.
최미령은 다른 작품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윤서준 쪽을 힐끗거렸어요. 손자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외손자였습니다. 이 공방에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최미령이 윤서준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만에 이 정도 지식을 쌓으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남이라는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왜 손님이 신입사원에게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최미령은 마지막으로 윤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힘겨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좋은 작품들이네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최미령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 공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파손 누명. 이틀 후 오후 윤서준은 진열실에서 작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쨍그랑 갑작스러운 파손 소리가 진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서준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봤어요. 진열대 한쪽에 놓여있던 청자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윤서준은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쪽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도 그 진열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고요. 무슨 소리야? 남이라 실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파손 소리를 들었나 봐요. 실장님, 갑자기 화병이. 윤서준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남이라는 말을 끊었습니다. 서준, 내가 했지? 네, 내가 깨뜨린 거지. 여기 있던 건 너밖에 없잖아. 남이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황당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저쪽에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럼 화병이 혼자 떨어졌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윤서준은 억울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건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CCTV? 남이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거기는 사각지대였잖아.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냐? 윤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 자리는 CCTV 사각지대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남이라가 사각지대인 걸 어떻게 아세요? 당연히 알죠.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남이라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윤서준은 이상했어요. 왜 하필 사각지대에서 화병이 깨진 걸까요?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우도 그 중에 있었어요. 윤서준은 지우를 바라봤지만 지우는 곤란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작품인지 알아? 남이라가 깨진 화병 조각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50만 원 넘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윤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만 원이라니요.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어? 여기 있던 사람은 너뿐이었잖아. 남이라는 계속해서 윤서준을 몰아세웠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신입이 너무 부주의한 거 아닌가? 작품 다룰 때 조심해야지.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지만 윤서준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결국 윤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해야겠어. 네. 윤서준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가만 안 둘 거야. 남이라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윤서준은 혼자 남아 깨진 화병 조각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자신이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지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서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윤서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서준 씨가 한 거 아니죠? 정말 아니에요. 윤서준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길 바랐거든요. 저는 믿어요. 지우의 한마디가 윤서준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방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갤러리 MD인 오선태였어요. 55살의 그는 20년 넘게 동아시아 도자기를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선태입니다. 오선태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남이라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가람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역사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오선태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작품들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남이라는 오선태를 진열실로 안내했습니다. 윤서준은 한쪽에서 조용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오선태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이다완, 유약에 문제 없습니까? 오선태가 청아백자 다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재빨리 통역했어요. 문제 없다고 하세요. 남이라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선태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습니까?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통역사는 당황했습니다. 전문 용어라 정확한 통역이 어려웠거든요. 아, 알레르기. 뭐라고 하셨지요? 남이라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남이라는 어설픈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선태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구체적인 성분표를 볼 수 있습니까? 성분표는? 잠시만요. 남이라는 당황하며 서류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때 윤서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제가 도움이 될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남이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선태는 윤서준을 바라봤어요. 일본어 하십니까? 윤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어를 할 줄 안다면 남이라가 더 불쾌해할 텐데요.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유약에 중금속 성분이 들어 있습니까? 오선태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윤서준은 정확히 이해했어요. 아니요. 천연 성분만 사용했습니다.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윤서준도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오선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소성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1260도에서 12시간 소성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깊은 색감이 나오는군요.
오선태와 윤서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통역사도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남이라는 점점 불쾌해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요. 서준 씨, 이제 그만. 잠깐만요. 오선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분이 이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통역사가 한국어로 전달했습니다. 남이라는 당황했어요. 아니요. 이분은 신입사원이고, 하지만 작품에 대해 정말 잘 아시네요. 오선태는 감탄했습니다. 윤서준의 전문 지식에 놀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윤서준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이라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선태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서준에게도 명함을 주려 했지만 남이라가 가로막았어요. 저희 직원은 아직 신입이라. 윤서준은 아쉬운 마음을 숨기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놓쳐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이른 아침 윤서준은 다시 가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지지직, 지지직. 평소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불규칙하고 거칠었어요. 윤서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약점도가 무너지고 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온도는 정상 범위 안에 있었지만 소리는 명백히 이상했어요. 또 시작이네. 뒤에서 남이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어조였어요. 실장님, 정말 소리가 이상해요. 유약이 제대로 녹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입 주제에 점쟁이 노릇은 그만해. 남이라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준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온도계는 정상이지만 실제 가마 안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온도계가 정상이면 정상인 거야. 남이라는 가마 옆의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270도. 설정값과 동일했어요. 봐, 정상이잖아. 괜한 소리 그만하고 다른 일에. 윤서준은 답답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신입이 무슨 귀신도 아니고 소리만 듣고 가마 상태를 안다고. 남이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서준 씨가 또 그러네. 가마 소리로 온도를 안다니. 신기한 능력이긴 한데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윤서준은 고립감을 느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준 씨, 정말 소리가 이상해요? 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윤서준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라도 믿어주길 바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가마를 열어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해요. 그때 남이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가마를 열어? 미쳤어? 소성 중인데 가마를 열자고? 남이라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성 중인 가마를 열면 모든 작품이 망가지거든요. 그럼 최소한 온도 센서를 추가로. 그만해. 정말 그만해. 남이라는 소리쳤습니다. 윤서준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가마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찌지직.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윤서준의 왼손 둘째 손가락이 욱신거렸어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준 씨. 지우가 작게 위로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예요. 윤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오후 소송이 끝나고 가마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작품들의 유약이 고르지 않게 발라져 있었고 몇 개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됐지? 남이라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리 말했는데 왜 듣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VIP 행사 당일 아침 공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요한 고객들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윤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가마에서 어제 소성한 작품들을 꺼내는 시간이었어요. 윤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어제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이게 뭐야? 가마문을 연 나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품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유약이 왜 이렇게 됐지? 몇몇 작품은 유약이 제대로 녹지 않아서 울퉁불퉁했습니다. 어떤 건 색깔이 고르지 않았고요. 윤서준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심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손님들이 곧 오는데. 남이라는 당황하며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행사용으로 준비한 작품들의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문득 남이라의 시선이 윤서준에게 향했습니다. 서준, 네, 내가 관리 잘못했지? 갑작스러운 질책이었습니다. 윤서준은 당황했어요. 제가요? 어제 내가 가마 담당이었잖아. 온도 관리를 제대로 안 했구나. 남이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었어요. 실장님, 저는 지시받은 대로. 지시받은 대로? 그럼 왜 이렇게 됐어? 남이라는 망가진 작품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소리가 이상하다고. 또 그 소리 타령이야? 내가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윤서준은 억울했습니다. 분명 미리 경고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거든요. 그때 VIP 고객들이 도착했습니다. 남이라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니요. 오늘 준비하신 작품들을 보여주세요.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남이라는 당황하며 멀쩡한 작품들만 골라서 보여줬어요. 이거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한 고객이 유약 상태가 고르지 않은 작품을 가리켰습니다. 아, 그건 전통 기법의 특성이에요. 남이라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공방의 작품들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나네요. 고객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남이라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행사가 끝난 후 남이라는 윤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 이리 와. 윤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잘못 관리해서 행사가 망쳤어. 실장님,
당장 손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윤서준은 믿을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그래. 내 실수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어. 윤서준의 무릎이 천천히 굽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그 손님이었어요. 아, 어서 오세요. 남이라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상황이 유보됐어요. 윤서준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무릎을 꿇으라니요.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그 중년 여성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윤서준은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참아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어요. 진실이 드러날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윤서준은 공방 뒤편 작은 정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윤서준은 커피를 받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지우는 윤서준 옆에 앉았습니다. 배려심 깊은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죠. 하지만 윤서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미리 경고까지 해줬는데 지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믿어요. 지우의 말이 윤서준을 위로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창고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윤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창고 비밀번호요? 네. 어제 실장님이 창고에서 뭔가를 가져오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봤어요. 지우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창고에 모든 기록이 보관돼 있잖아요. 온도 로그, 작업 일지, CCTV 백업까지. 윤서준은 지우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기록들을 확인하면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그냥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서준 씨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지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지우 씨. 우리 동기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요. 언제 해볼까요? 내일 밤이 어때요? 야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좋아요. 윤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우 씨,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윤서준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서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사람 같아요. 지우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하다니요? 도자기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윤서준은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실장님이 서준 씨를 대하는 방식도 이상해요. 너무 심하거든요. 지우는 평소에 느꼈던 의문을 털어놨습니다. 모든 신입을 저렇게 대하는 건 아니에요. 유독 서준 씨에게만 그러는 것 같아요. 윤서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남이라가 자신에게만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었어요. 내일 밤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는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윤서준은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윤서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밤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저녁 최미령은 자신의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공방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라니. 최미령은 중얼거렸습니다. 남이라가 윤서준에게 했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외손자에게 그런 모욕을 주다니요. 하지만 윤서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들어간 거니까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최미령은 자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윤서준이 현장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사장님, 내일 이사회 회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방 실사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비서의 질문에 최미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최미령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내일 오후에 다시 공방에 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요? 네. 평범한 옷차림으로 갈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미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아, 미안하다. 그녀는 혼잣말로 사과했습니다. 외손자를 보호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최미령은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방에서 목격한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남이라가 원산지 표기를 바꾸려던 것, 윤서준에게만 유독 심한 태도를 보인 것, 그리고 오늘 있었던 과도한 질책까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최미령은 확신했습니다. 남이라가 뭔가를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내일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할머니로서 외손자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최미령은 집에 도착해서 윤서준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사진 속의 윤서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 보였어요. 성숙해졌지만 동시에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 견디게 하자. 최미령은 사진을 다시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윤서준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될 거라고요. 기다려라, 서준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최미령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위한 하루가 될 거였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밤 10시 공방은 고요했습니다. 윤서준과 지우는 조심스럽게 창고 앞에 다가섰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윤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CCTV 사각지대거든요.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평소에 관찰한 결과였어요. 비밀번호는 뭐예요? 428이에요. 어제 실장님이 누르는 걸 봤거든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 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에는 각종 서류와 기록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온도 로그는 저쪽에 있을 거예요. 윤서준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다른 쪽으로 가서 CCTV 백업 파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있다. 윤서준이 작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온도 기록이 담긴 파일을 찾은 거였어요. 어떤가요? 지우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역시나 온도 변화가 이상해요. 윤서준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신이 이상하다고 했던 날들의 온도 그래프가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온도계는 정상으로 기록됐는데 내부 센서 데이터는 달라요. 윤서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온도계 조작의 흔적이었어요. 그럼 실장님이 알고도, 네, 알고도 모른 척한 거예요. 그때 지우가 다른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서준 씨, 이것 봐요. 뭐예요? 파손 사고 기록이에요. 서준 씨가 억울하게 당한 그날 말이에요. 지우가 보여준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손 시각이 오후 2시 15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윤서준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같은 시각에 실장님의 개인 반입 기록이 있어요. 지우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이라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반입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산지 라벨 교체 내역이었어요. 역시 조작이었어. 윤서준은 확신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실장님이 계획적으로 한 거네요. 지우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노렸을까요? 윤서준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마 서준 씨가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뛰어나다고요? 전문 지식이 많잖아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위협적일 수도 있고요. 지우의 분석이 합리적이었습니다. CCTV 백업은 찾았어요? 네, 여기 있어요. 지우는 USB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 그날 영상이 들어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지우 씨. 윤서준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증거들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요. 윤서준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를 찾은 거였어요. 서준 씨,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지우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윤서준도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두 사람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왔다고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공방에서는
해외 바이어들을 위한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오선태를 비롯한 여러 바이어들이 참석했어요. 남이라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전통 기법으로 제작했습니다. 온도 관리와 유약 배합까지 완벽하게 이뤄낸 작품들이죠. 남이라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윤서준은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실제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오선태가 질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유약 배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이라는 자신 있게 나섰습니다. 우선 기본 유약의 비중은 그때 윤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왜? 남이라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레시피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윤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유약 비중이 정말 7대3 비율이 맞나요? 남이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연히 맞지. 내가 뭘 안다고. 그런데 이 작품의 색감을 보면 6대4 비율 같은데요. 윤서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선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7대3 비율이면 더 진한 청색이 나와야 해요. 하지만 이 작품은 연한 하늘색에 가깝거든요. 윤서준의 설명에 다른 바이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성 온도도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남이라는 점점 당황했습니다. 1280도가 아니라 1260도에서 소성한 것 같습니다. 윤서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유약이 더 많이 녹아서 표면이 매끄러워져야 해요. 하지만 이 작품은 약간의 질감이 남아있거든요. 오선태는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네요. 남이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윤서준의 지적이 모두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죠? 다른 바이어가 궁금해했습니다. 소리로 판단할 수 있어요. 윤서준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소리요? 네, 가마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 온도와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바이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남이라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건 그냥 추측일 뿐이야. 추측이 아니에요. 윤서준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작품을 만든 사람이라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남이라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청아백자는 제가 만들었어요. 윤서준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물론이죠. 윤서준은 작품 밑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작은 표시가 있어요. 제가 만들 때 남긴 거예요. 정말로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오선태가 확인했어요. 정말 있네요. 남이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이 작품들 대부분을 네, 제가 만들었어요. 윤서준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바이어들은 감탄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만든 작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남이라는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튿날 오후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이라와 몇몇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어제 있었던 품평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한 이사가 남이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신입사원이 오버한 거예요.
남이라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들 평가는 좋았다면서요? 그건 우연히. 남이라가 대답하려던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공방에 왔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한 이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최미령입니다. 여성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미령, 혹시 이사장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미령은 차분하게 말하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이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직접 보러 왔습니다. 최미령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공방을 관찰했어요. 관찰을 하셨다고요? 네,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해서요. 최미령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셨나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육이 아니라 갑질을 받습니다. 최미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작도 봤어요. 남이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증거가 있습니다. 최미령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온도 기록 조작, 원산지 라벨 변경, 그리고 고의적인 파손까지. 남이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최미령은 말을 끊었습니다. CCTV 백업 영상도 있어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파손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남이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미령은 잠시 멈췄습니다. 한 직원을 체계적으로 괴롭힌 것입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죠? 최미령의 질문에 남이라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 윤서준을 부르세요. 최미령이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윤서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서준아. 최미령이 부르자 윤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네, 할머니예요. 최미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사장의 외손자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있었다니요. 이사장님의 외손자분이셨나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들어왔어요. 최미령이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윤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분이 밝혀진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함이었습니다. 최미령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남이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미령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남이라 실장은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도 처벌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남이라의 해임이 발표된 후 회의실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최미령은 차분하게 다음 안건을 꺼냈어요. 앞으로 공방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집중했습니다. 품질 관리와 직원 교육에 문제가 있었어요. 최미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괴롭힘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남이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동조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경고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최미령은 공정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방장을 임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누가 새 공방장이 될까요? 윤서준 씨. 최미령이 윤서준을 불렀습니다. 네. 윤서준은 당황했어요. 앞으로 이 공방을 이끌어 주세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이 갑자기 공방장이 되다니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실력은 이미 증명했어요. 최미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품평회에서 바이어들이 극찬했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윤서준이 만든 작품들은 모두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문 지식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윤서준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최미령이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미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력과 마음가짐이에요. 윤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윤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가요? 저는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윤서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다만 기술 앞에만 겸손하겠습니다. 최미령은 감동했습니다. 외손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신념을 밝힌 거였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을 공평하게 대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전통 기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윤서준의 포부가 명확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이사들도 윤서준의 당당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취임을 승낙하시는 거네요? 네, 하겠습니다. 윤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이라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축하합니다, 공방장님. 한 이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서준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최미령은 뿌듯해했어요. 외손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미령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윤서준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이제 정말 모든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최미령은 윤서준을 격려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날이기도 했어요. 일주일 후 새벽 가람료 공방은 새로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윤서준은 새 공방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어요. 가마 앞에서 서준은 여전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공방장님, 정말 소리로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새로 들어온 젊은 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윤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찌익 소리가 가마에서 났어요. 이 소리가 들리죠? 온도가 맞아가는 소리예요. 정말요? 네, 조금 더 기다리면 안정적인 소리로 바뀔 거예요. 윤서준의 예상대로 곧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고른 지직지직 소리였어요. 와, 신기해요. 제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지우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윤서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정확하거든요.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관찰하고요.
윤서준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요? 네, 흙과 불에게 배운다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때 공방 입구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모든 사람이 돌아봤어요. 최미령 이사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옷차림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할머니, 윤서준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제자들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최미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준이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러 왔어.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윤서준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좋다. 최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자들, 우리 공방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나? 네. 제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나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의 말에 윤서준은 부끄러워했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최미령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한 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 내는 마음이지. 최미령은 윤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그런 용기를 보여줬거든. 윤서준은 그때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윤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무릎 꿇으라는 말도 들었어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술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지만 부당한 일 앞에서는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서준의 말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최미령은 뿌듯해했습니다. 외손자가 정말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작업해 볼까? 윤서준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각자 자리로 향했어요. 윤서준은 다시 가마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작품들이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지지직 안정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한 온도였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윤서준이 최미령에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어. 최미령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된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가마를 바라봤습니다. 서준아. 네. 이제 너는 진짜 장인이 되었구나. 최미령의 말이 윤서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마에서 작은 불꽃이 튀어 올라왔어요. 붉은 빛이 공방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 나가자. 윤서준은 다짐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요. 가마의 불꽃이 더욱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배움은 고개 숙이고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용기 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지금의 윤서준을 만든 거였습니다. 공방에는 희망찬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흙과 불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